검찰 측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합니다. 2022년 7월 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한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이 언급한 첫 마디였습니다. 피해자를 살해해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공모한 바가 없다.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기망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시도를 한 사실도 없다. 2019년 6월 30일 가평군의 용서계곡에서 고 윤상엽 씨를 기초장비 없이 다이빙을 하게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혜와 조연수의 답이었습니다. 고인이 사망한 지 무려 3년. 진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노력 끝에 재판대에 세웠지만 그들은 억울하다 주장합니다. 하지만 많은 증거, 증인들, 조력자의 재판까지 진행되며 속속 공개되는 이들의 만행들. 이들에게 듣고 싶은 답은 없다가 아닙니다. 정확히 왜라는 근거를 듣고 싶었습니다. 무작정 아니라고만 하면 다 끝나는 걸까요? 김원사건 파일, 이은혜, 조연수, 그리고 조력자들의 살인 계획편입니다. 경찰의 수사, 종결, 재수사, 검찰의 재수사, 그리고 기소. 국선 변호사의 사임, 새로 선임된 변호사의 재판 연기들. 그렇게 벌써 2022년 7월 7일입니다. 오늘 2차 공판은 1차 공판 당시 검찰의 탓을 하며 증거자료를 다 보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 변호사의 주장으로 무려 한 달 만에 열린 공판이었습니다. 연녹색의 수의를 입은 이은혜, 황토색 수의를 입은 조연수. 그렇게 공판이 시작됩니다. 1차 공판 당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는지 아닌지를 밝히고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 중 타당한 이유를 갖고 동의를 하는지 부동의를 하는지 맞춰가는 시간이었죠. 저는 직접 재판에 참석해 그 속마음을 조금씩은 알 수 있었습니다. 2차 공판, 이들의 첫 번째 주장.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살인 미수,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은혜와 조연수. 이 모든 혐의에 대해 전부 부정을 해버립니다. 자신들은 보험금을 노려 살인 시도를 지속하고 결국 살인을 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이죠. 피고인 측 변호사의 발언이 끝나자 재판장께서는 이은혜와 조연수 각각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변호사의 의견이 당신들의 의견이 맞는가? 이에 대해 네, 같습니다. 라고 짧게 대답하는 이들이었죠.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인정하길 바랬지만 역시나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바로 이들은 자수가 절대 아닙니다.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 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신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검거 당시 자수를 했다라고 표현했지만 이들은 범행에 대해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죄라는 것이죠. 무죄와 자수는 함께 있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들의 혐의가 인정되면 자수 감경이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2차 공판, 이들의 두 번째 주장, 부동의.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자료는 무려 780여 개가 넘습니다. 이 중 타당한 이유로 재판과 상관없는 증거자료에 대해 피고인 측은 부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은혜와 조연수 측은 무려 20여 분 이상 증거자료 1번부터 부동의라는 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을 다 부정하죠. 증거자료로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많은 내용을 좀 묶어서 살펴보면 수사보고서, 내사착수보고서, 수사첩보보고서, 범죄 분석보고서, 참고인 진술서 등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 진술하거나 증거를 내온 모든 것들을 부정해버립니다. 이에 검찰 측은 사실상 모든 수사보고서의 증거 채택을 동의하지 않아 이는 재판을 지연할 의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하죠. 궁금합니다. 왜 이은혜와 조연수 측은 부동의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분석이나 해석에는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포함된다. 주관적 의견은 전부 걷어내고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자라는 뜻이라 표현합니다. 그럼 앞서 나왔던 많은 수사 자료들은 다 주관적이고 생각이 들어간 내용이라는 걸까요?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반려시킵니다. 그리고 결국 증거조사, 집중심리기일이라는 명칭을 잡게 됩니다. 8월부터 9월까지 많으면 하루에 2번, 길게는 4시간씩 진행하는 연속 심리기간입니다. 절대로 피고 측이 원하는 대로 재판을 길게 갈 마음이 없다라는 재판부의 의지지요. 그리고 이때는 저희에게 제보를 해주는 많은 참고인들이 직접 재판 때 증인으로 참석해 그 증거자료의 효력을 검증받게 될 것입니다. 그 기간이 8월부터 9월 말까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았지만 그들의 의지, 그 말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무엇일까요? 2차 공판의 결론은 이은혜와 조연수는 도박을 시작한 것입니다. 무죄가 아니면 강한 형량이 예상되는 상황,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배짱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이들의 행각은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6월 27일 있었던 이은혜와 조연수를 도피시킨 공범 31세 조씨와 31세 김씨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선 여러 놀라운 내용들이 확인되었죠. 첫 번째, 세간에 알려졌던 불법 행위는 진실이었습니다. 조력자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입니다. 2021년 12월 13일 저녁, 이은혜와 조연수가 검찰 조사를 첫 번째 걸 마친 뒤에 인천 연수구에 있는 32세 조씨의 집으로 이들 모두 4명이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공모를 시작하죠.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2021년 12월 14일 2차 조사를 앞두고 이들은 잠적해버립니다. 분명 살인 혐의로 불구속 상태의 조사를 받고 있던 도중이었죠. 이에 대해 검찰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도움을 요청한 이들에게 은신처 및 도피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조연수가 아닌 조력자, 공범 조씨는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은혜, 조연수가 수사를 피해 도망가려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서 도피 자금과 은신처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와준 것뿐이다. 역할은 나눠져 있었습니다. 조력자 조씨는 은신처에 대한 보증금 및 임대료를 제공했고, 조력자였던 김씨는 자신의 명의로 임차인으로서 은신처를 계약한 혐의지요.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2022년 1월 3일 고양시 일산 동구 한 오피스텔을 보증금 100만원에 월 80만원으로 계약하고 검찰의 수사망이 점차 좁혀와 불안해지자 2월 25일 경기도 덕양구의 삼성역 인근, 바로 이들이 검거된 바로 그 오피스텔입니다. 보증금 300만원에 월 100만원 월세로 오피스텔을 추가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들은 1월부터 4월 16일까지 오피스텔 2곳에서 각종 불법 사이트, 예를 들자면 마진거래 사이트, 스포츠 도박 사이트, 코인 리딩 사이트를 관리 및 홍보를 해온 기록이 확인됩니다. 여기서 조력자 김씨는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가지고 조씨에게 건네받거나 직접 모니터, 헤드셋, 의자를 구입해 오피스텔로 가져다준 혐의까지 있습니다. 이은혜와 조연수는 1월부터 4월 16일까지 이런 홍보와 관리 업무를 맡아 무려 1,900만원의 수익을 건네받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들의 도피 자금이었죠. 혹은 이은혜가 얘기했던 김앤장을 섭외하기 위한 5억 원 중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참 이상합니다. 고의적인 재판 연기였죠. 이은혜와 조연수의 재판 기록은 약 2만 페이지. 뭔가 오랫동안 걸리고 길이 연장된 부분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조력자 재판도 계속적으로 연장을 시키려고 했죠. 이런 말을 합니다. 기록 복사를 22일 수요일 날 했다.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지금 알 수 없으니 다음 재판 때 밝히겠다. 이은혜, 조연수와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왜 기록 복사가 늦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검찰 측에서 최대한 빨리 복사 가능한 날짜가 22일이다 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검찰 측에 그 열람 가능한 날짜를 매일 전화해 문의했는데 그게 22일 수요일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검찰 측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분명 13일 증거 목록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변호인에게도 복사가 가능하다고 알렸다라는 입장이죠.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연락을 해 열람 가능 날짜를 문의했는지도 모르겠다는 게 검찰 측의 입장입니다. 이게 말이 맞는 걸까요? 기록이 너무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런데 보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이들도 계속 연장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보입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마치 검찰이 준비가 덜 된 것처럼 말하지만 모든 것들은 서류에 의해서 하는 것, 고의적으로 재판을 연기하려는 것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대목이었죠. 이에 대해 재판부도 분명 말을 했습니다. 기일 변경 신청을 분명히 해 2주를 연기한 상황이었고 이미 세상에 많이 알려진 사건의 재판인데 검찰 측도 조속히 열람 요청을 했다고 하니 변호인 측의 말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계속 미루려고 보인다라는 입장이죠. 이렇게 조력자의 재판의 말까지 정리를 해보면 조력자는 단순히 이은혜와 조연수와 친한데 부탁을 하기에 이들의 말을 믿어 도와줬을 뿐이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득 의문이 드는 대목이 있습니다. 고인의 장례식 날 집에 2번이나 방문했던 조연수. 그런데 이상한 걸 가져갔습니다. 고인의 집에 있는 컴퓨터와 태블릿은 왜 가져간 걸까요? 그리고 왜 이번 이은혜와 조연수가 검거될 때도 컴퓨터들이 사라지려고 했던 걸까요? 왜 이들은 자주 중국을 다녀온 걸까요? 그리고 왜 고인은 불법 사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조연수에게 했던 걸까요? 한 가지 이상합니다. 이들이 정말 과거부터 공모한 적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게 맞을까요? 이은혜, 조연수, 저희가 3차 방송에서 얘기했던 2명의 조력자, 공범 이씨와 연관되어 있는 한 남성이 있다. 그리고 이들과 또 함께 시작을 했던 여성이 한 명 더 있다. 이제 그 내막이 하나씩 공개될 거라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까지 있는 재판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재판에 대한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제 하나씩 좀 붙여서 좀 편하게 설명을 이제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1, 2차, 3차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뭐 이은혜 주변 조력자는 아니고 측근들에게 저희도 제보도 받고 연락도 많이 했는데 실제 1차 방송을 이들이 봤다라는 얘기도 들었고 그 뒤에 좀 신경을 썼다라는 내용들도 들어서 2차와 3차 방송을 좀 공격적으로 진행을 해왔는데요. 그 뒤에 여러분께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방송을 하지 않고 재판이 시작되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씩 저도 찍어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번 1차 공판 때 당시에 현장에 가서 촬영을 해서 올렸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좀 어느 정도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좀 전해드리고자 한다면 아까 보여드렸던 내용부터 가도록 할게요. 이 관계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범 이씨와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현재 조력자 조씨, 30세 조씨로 검거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고요. 지금 저희가 그때도 이제 왼쪽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놨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좀만 줄여놓을게요. 저희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이 조력자 조씨가 이은혜랑도 친해요. 우리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은혜가 왜 갑자기 조연수와 함께하게 되었을까? 라는 얘기할 때 물론 이것도 증거자료는 찾아야겠지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은혜가 누구랑 같이 할까? 라고 했을 때 조력자 조씨가 저희도 제보의 내용에 따르면 네가 가장 신뢰하지 않는 사람하고 함께 해라 해서 거기에 타겟이 된 게 조연수였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도운 건 공범 조력자 조씨죠. 제가 그래서 판단하기에 조씨는 이 사건의 내막을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현재 기소가 된 건 도피를 도왔다라는 걸로 현재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기서 이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공범 이씨와
이 조력자 조 씨는요, 둘이 이때 빠졌던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얘네가 프로포폴을 파는 걸 하고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불법 약물이죠. 정식적인 루트가 아니라. 어떻게 팔았냐면 병원을 차려버려요. 병원을 차리고 그 병원에다가 어떻게 보면 바지 사장이겠지? 앉혀놓고 그냥 프로포폴 정상적으로 갖고 들어와서 그걸 빼돌리고 유통시키다 걸린 거예요. 범죄 수익금도 어마어마했어요. 이걸 주도적으로 하는 게 조 씨예요. 그 조 씨가 각종 불법적인 일들을 많이 하는데, 조 씨가 공판 때 판사님이 무슨 일 하냐 했더니 회사를 운영한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뭔 놈의 회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행위를 하다 이 둘이 안동지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죠. 실형을 선고받고 그리고 출소한 지 얼마 안 됐었어요. 출소하고 나서 얘네들 다시 만나서 공모를 한 거예요. 조력 도피를 도와준 거죠.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해요. 분명히 지금 현재 검찰은 공범 이 씨도 공모했다라고 알고 있어요. 공범 이 씨가 공모했으면 조 씨도 마찬가지예요. 몰랐을 수가 없어요. 이들이 빠졌던 이유가 그때 공범 이 씨가 했던 말이 있다니까. 아, 나 이번에 이거 걸려서 들어가면 나 못 나와. 그게 뭐냐면 얘네가 지금 벌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은혜가 하고 있는 저 계획에 대해서도 함께하기가 버거웠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걸 빠져나가려고 했을 때 누구? 그게 조연수. 이렇게 됐던 상황이라서 절대로 모를 수가 없던 상황인 게 맞아요. 물론 그걸 검찰이 모르는 게 아니라 일단 혐의가 있는 걸로 먼저 해서 지금 재판대에 세운 거고 추가 조사는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일단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공범 이제 조력자 조 씨는 이 혐의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요, 아까도 잠깐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고인이 불법 토토와 관련되어 있는, 불법 도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가담을 했던 뭐 기록들도 좀 있었어요. 고인이 할 수 없어요. 누가 시켰죠? 조연수예요. 참 이상하죠? 그 시기가. 조연수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조연수는 조력자 조 씨를 알고 있는 거예요. 얘는 하고 있던 거예요.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나 좀 도와줘 그런다. 그래? 그럼 너 이제 가가지고 불법 이거나 관리나 해? 이게 안 돼요. 도와준다라는 건 아무리 친해서 이 사람을 믿어서 도와준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실제로 조력자 조 씨는 얼마 전까지 재판받아서 감옥에 있다 나온 사람인데 지금 이 검찰 조사를 튄 애들을 도와주고 있었다고 하고 돈을 준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공모라는 건 서로 이해관계가 엮여있지 않으면 하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무언가 더 밝혀지면 조력자였던 조 씨한테도 피해가 크게 갈 가능성이 높았던 거고, 그리고 여기서 누구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다 엮일 거니까 말을 조심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서로 다 엮여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말이 안 돼요, 이 상황이.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이들은 시간을 끌면서 언론의 관심이 사그라들길 바라고 있고 계속 지연시키는 거죠. 일단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들 중 누구도 자백하지 않는 거예요. 자백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피해는 최소화될 거니까. 세상에 모든 게 공개되면 여기 가서 형량 적게 나올 새끼 아무도 없어요. 다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 공범이니까. 그 증거 자료를 검찰이 얼만큼 갖고 있는지는 이제 나오겠죠. 차근차근 하나씩. 그건 이제 기다려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일단 첫 번째고요. 이제 공범 이씨 얘기를 할게요. 공범 이씨는 현재 불구속 수사 중입니다. 뭐 계속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고 있고, 검찰도 현재 조사를 하고 있다고 오늘 얘기를 했었어요, 공판에서. 왜 그러냐면 이게 이유가 있었어요. 이은혜랑 조연수 측 변호인이 아까 그 증거자료를 다 부동의한다 그랬잖아요. 거기 중에는 그 공범 이 씨의 것도 부동의를 했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물어봐요. 아직 수사 자료 때문에. 수사 자료를 공개해주지 않았다. 부동의가 아니구나. 수사 자료를 주지 않았다. 받아보지 못했다는데 아직 수사 중이다 라고 하고 검찰은 8월 내에는 끝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정확하게 말을 그랬어요. 공범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2019년 6월 30일 그 계곡에서 고인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 그 돌아가신 장면에서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 조연수와 공범 이 씨죠. 그래서
얘를 공범으로 보고 있다라고 오늘 정확하게 밝히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이 기소가 될 거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공범 이 씨에 대한 처분도 현재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오늘 재판까지 봤을 때. 자, 그러면 나머지 조력자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지금 언론에는 나머지 조력자 2명도 추가적으로 현재 입건해서 수사하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그게 지금 저 위에 있는 애들이에요. 사실 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얘네들인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고 카드 빌려준 애도 있고요. 자금을 쓸 수 있는 카드를 빌려줬던 애도 있고 그리고 숨어있는 상황에서 외부에 나와 있는 뭐 필요한 거라던가 아니면 자료가 필요한 거란 걸 전해준 사람이에요.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었고 끝까지 감춰줬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현재 입건해서 뭐 확인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기다려보면 뭐 세상에 어느 정도 공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그 아래도 나왔었죠. 그 아래 나왔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 여성 중에. 어쨌든 그런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까지 내용을 이렇게 좀 전해드리고 이제 제가 오늘 재판에 갔을 때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기 때문에 앞에는 사실적인 내용만 넣은 거고 좀 넣어서 들어가게 되면 오늘 공판 현장에 도착을 했을 때 시간이 20분밖에 배치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짧지 했는데 뭐 증거조사만 확인하고 끝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은 했죠. 들어가서 저는 가장 오른쪽에 있었어요. 왜냐면 오늘 증거자료를 보여줄 것 같아서 이은혜랑 주연수 얼굴을 계속 볼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제가 이은혜 주연수가 잘 보이는 곳에 있던 공판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다 아는 내용인데 나오는 내용이 증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뭔가 설명하고 이런 부분이면 이은혜랑 주연수 표정을 보려고 제가 이제 그쪽에 있고 제가 오늘 반대편에 있었던 이유는 증거조사 열람에 대한 증거자료에 대한 얘기라서 검찰 측 옆에 이제 그 프로젝션이 있길래 거기에 가끔 자료가 보여져요. 그래서 이은혜 조연수 얼굴 표정이 이렇게 해서 보면 되니까 그거 보려고 제가 그쪽에 오늘 있었는데요. 제가 조금 놀랬던 건 그거였어요. 이은혜랑 조연수가 들어오는데 이은혜가 참 얼굴이 많이 폈더라고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언론에는 안 나왔는데 이거 제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이은혜가 염색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이은혜를 1차 공판 때 봤을 때 그 뿌리 염색 안 해가지고 검은 머리에 여기가 이제 한 요 정도부터 이렇게 그 갈색 머리 있잖아요. 염색한 거 진한 이렇게 색깔 바랜 갈색 이 머리였던 걸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도 1차 공판 때도 되게 뭐 염색도 못하고 있다가 검거되고 꽤 오래 있었나 보다 뭐 이 생각을 제가 혼자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오늘 제가 딱 이은혜 처음 보자마자 라고 했던 게 머리가 까매졌어요. 염색을 한 것 같아요. 얼굴은 또 뭔가 잘 있는 건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괜찮아 보였어요. 그리고 조현수는 되게 씩씩하게 걸어 들어왔고 앉아가지고 이제 그 재판에 대해서 부동의한다라는 얘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얘네들은 눈 하나 꿈쩍하는 게 없죠. 그냥 판사님이 여쭤봤어요. 이 변호사의 의견이 너희들의 의견이 맞는가에 대한 얘기에서도 네 끄덕여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죄가 없다는 거죠. 저희가 1차 공판 때 진짜 얼탱이 없을 정도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었다라고 했더니 그럼 뭐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은 뭐 죄를 뉘우치는 느낌인 거냐 뭐 이렇게 좀 나쁘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공판 현장에 가서 1차 공판 때 준비를 안 해왔잖아요.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지 부정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 측 공소사실만 들었는데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 뭐 고개 빳빳이 들고 있다가 근데 인정합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예를 들면 뭐 이러고 있거나 옛날 고유정 같은 경우는 살인 혐의는 명확했으니까 뭐 커튼 치고 머리만 딱 박고 있으면 뭔가 좀 그러고 있나 보다라고 느껴지는 건데 그게 아니니까 고개 빳빳이 들고 있을 때 약간 생각은 그랬어요. 그래서 말을 한 거예요. 나도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얘네 아마 검찰 측 공소사실 인정 안 하겠다고 하겠구나. 근데 그런 말을 그때는 할 수는 없었죠. 왜냐면 말로 뱉은 게 아니니까 변호 측에서. 근데 오늘 밝힌 거예요. 전면 다 인정할 수 없다. 다 부동이었어요.
뭘 동의한 건지도 알 수 없지만 다 부동이에요. 다 동의하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고 받아들일 수 없다였었어요. 그 많은 증거 기록을 부동의한다고 옆에서 읽고 있는데 이은혜랑 조현수요. 난 진짜 이거 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조현수는 무슨 열강하러 온 학생인 줄 알았어. 의자까지 돌려가지고 재판장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떳떳하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뭐 완전히 이제 뭐 가면이 씌워진 건지 모르겠는데 자기들 진짜 죄 없다예요 지금. 자기들의 혐의 입증은 절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기들의 생각으론 자기들은 지금 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억울하게 지금 그 장소에 갇혀있는 사람이다라는 입장이에요. 자기 아무리 봐도. 솔직히 정말 와 얘는 진짜 얼탱이가 없다. 이제 입에서 욕 나오는 수준이긴 했지만 아주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주 도박하는구나 이제.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야. 얘네 무조건 1심 끝나도 항소심 가고 이럴 거예요.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한간에는 재판이 계속 연기되니까 재판장님이 좀 이해가 안 간다.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기일 이렇게 연장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희가 오늘 갔다 오고 나서 한 가지 느낀 건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판사님 있잖아요. 지금 내가 볼 때 재판부는 피고 측 그렇게 좋게 안 봐요. 일부러 연장하고 미루려고 한다는 게 눈에 보이셨던 것 같아요. 언론에는 이 정도까지 얘기가 안 나갔을 텐데 증거자를 다 부동의 하잖아요. 다 동의하지 않는데 부동의 아닙니다. 부동의 다 부동이야. 검찰이 빡친 거지. 뭐야? 이거 하면 어떻게 수사를 하라고? 어떻게 이걸 신문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재판부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뒤에 한 가지를 딱 붙이시고 진짜 속사포 랩하시는 줄 알았어요. 이게 외부에 나올 때 8월, 9월에 준비기일, 증인준비기일이 쫙 붙어있다. 사전조사일처럼 쫙 붙어있다라고 날짜만 정리되어 있는 거 보셨을 텐데 제가 그거 순서대로 읽어드릴게요. 이걸 동의하지 않으니까 증인들 직접 데리고 와서 증거자료에 대한 증명력을 확인해 보자 라고 재판장님이 말씀을 띄시면서 8월 11일 오전 10시에서 11시 8월 11일 오후 4시부터 끝까지 오후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물어봐요. 8월 11일 2번입니까? 네, 2번입니다. 그리고 8월 12일 오후 2시 30분 3시간 반. 그러다가 갑자기 8월 9일을 또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인천지방법원이 재판이 진짜 많아요. 빈 날짜를 다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즉석에서 하신 거야. 8월 9일 몇 시, 8월 18일 몇 시 이랬는데 피고 측 변호사가, 그러니까 이은혜 조현수 변호사가 이제 갑자기 말을 해요. 제가 8월 9일 날 그 일정이 있다. 다른 재판.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분도 다른 변호는 한 게 이건 이 사건만 맡은 게 아니니까 다른 변호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다른 변호 날짜랑 겹친다 라고 재판장님한테 얘기해서 변경을 요구를 해요. 근데 재판장님이 쳐다도 안 보고, 난 봤어, 쳐다도 안 보고 변호사님이 바꾸세요. 변호사님이 그 재판을 변경하세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된다요. 이거 해줄 만큼 다 해줬으니까 더 이상은 안 되니까 안 된다고. 그리고 바로 8월 23일, 8월 26일, 8월 30일, 9월 1일, 9월 23일 막 이런 식으로 땅땅땅땅땅땅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건 변경 안 되고 미룰 수 없다. 그리고 시간도 긴 거는 막 4시간씩 하고 하루 종일 하는 것들도 있어요. 오전에 하고도 오후도 하고 쫙. 그래서 이거는 공판이 아니고요. 지금 증거를 인정 못하겠다고 했으니까 나오라는 얘기예요. 나와서 이제 재판장님이 직접 거기 얼마나 힘드시겠어. 재판 많은데. 나 앉아있을 테니까 직접 신문에서 이게 진짜 증거자료로서 이게 주관적 해석인 건지 아니면 정말 신빙성으로 채택해야 되는 자료인지 다 조사하자고. 그렇게 해서 다 따지자. 뭉쳐. 그래서 그냥 날짜가 이렇게 잡힌 거예요. 이게 저도 여쭤봤어요. 이거 변호사한테 무덤 판 거예요. 제가 오늘 끝내놓고 이제 변호사님들 전화해서 여쭤봤거든. 이게 왜 무덤 판 거냐면 이거 다 나가야 돼요. 다 나가서 자기가 부동의했잖아. 부동의한 이유 명확하게 얘기해야 돼. 증인신문 할 때도 이건 이래서 주관적이죠. 뭐 인정 안 하면 끝난 거지. 그럼 이거 통과야 그냥. 이런 식의 시스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재판 싸움을 다 붙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일을 크게 만든 게 사실 맞거든. 이게 다 싸워야 되니까 모든 증인들 다 세워가지고 증거자료 다 확인해야 되는데 이걸 언제까지 하겠어. 그러니까 진짜로 빡센 거예요. 그리고 공판은 공판대로 진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7월 20일 날 오후 3시에 진행하는 건 그냥 공판. 이 증거조사 상관없는 거 다른 걸로 그냥 진행한다. 의견서 가지고 제출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공판은 진행하고 8월 9월에 몰아서 심리 다 증거 내용을 확인하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라서 재판 연기되거나 이런 거 너희 마음대로 말로는 안 하신 것 같은데 너희 마음처럼 안 돼요. 제가 느낀 건 재판부는 지금 피고 측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잖아. 누가 봐도 자꾸 연장하려고 하고 시간 끌려는 느낌인데 엄청나게 많은 걸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까지 많은 걸 넣어가지고 많은 시간과 그럼 재판장이 거기가 완전 풀로 차잖아. 다른 재판 딴 데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게 아니고 판사님들의 입장에서 이 사건만 맡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을 다 하셔서 계속 검토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거면은 그만큼 시간도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요. 그래서 이제는 뭐 연기하고 나발이고는 이제 불가능할 것 같고 이대로 가서 이제 재판하고 공판 가고 최종적으로 증인신문 다 끝났으니까 이제 그 재판에서도 1심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데 더 빠르고 확실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오늘 부동의에 대한 문제도 정말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정말 이은혜랑 조연수 측 입장의 주관적 해석이에요. 아니 수사자료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주관적이고 추측성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그럼 그 대목이 어딘 건데? 그것도 아니야. 그냥 아니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 측근 중에 몰랐다가 알게 돼서 다 진술하고 참고인 조사 받았던 저희 제보하신 분도 많잖아요. 그 제보자들의 진술 조사 다 부동의하는 거예요. 이건 추측이지 않냐? 뭐 어떻게 추측이 있었던 일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불리할 것 같은 것들은 다 그렇게 뺀 것 같은데 그리고 말이 너무 웃겼던 거야. 그런 건 빼놓고 객관적인 사실만 놓고 얘기하자.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 나도 이건 오늘 이제 들은 거니까 이 사건은 객관적인 사실만 놓고 보면 무죄가 맞다예요. 바로 그것이 알고 싶다가 처음 방송했을 때 그 알이 처음 방송했던 가평계곡 사건이죠. 그것만 놓고 봤을 때 우리들 다 그랬잖아. 아, 저 혐의 입증 될까?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왜냐면 저게 강제로 민 것도 아니고 뭔가 뭐 외상이 있던 것도 아니고 저게 진짜 재판으로 들어가면 만에 하나 사고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그것만 놓고 보면 저건 좀 죄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였는데 저희가 그때 제보를 받으려고 한 게 보험살인이었다면 그 전에도 정황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제보를 받겠다라고 하다가 제보가 들어오고 전달을 했던 거잖아요. 터진 거잖아. 빼자는 얘기예요. 추측이지 않냐. 저건 증거가 아니라 추측이잖아. 이런 식으로 갖다 한 거야. 그러니까 겉만 보자는 얘기예요. 아니 겉만 보면 건드렸어? 아니잖아. 밀었어? 아니잖아. 자발적으로 뛰어내렸잖아. 그리고 갑자기 사고가 터진 거잖아. 그러니까 이 입장인 거야. 이렇게 가면 무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건 가평계곡 사건만 놓고 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건 이미 이 전에 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역풍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볼 때는 자충수예요. 변호사가 잘못한 거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국선이 나간 이유가 이거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니까. 이거 앞에 봐도 빼박인데 이거 지금 당장 이러다가 이거 내가 볼 때는 이거 진짜 역풍 맞고 더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이걸 끝까지 아니라고 하면 차라리 그냥 인정하고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경이라도 받는 게 나을 텐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했고 둘이 안 맞았던 거겠죠. 이은혜랑 조연수의 입장을 잘 이해를 못한다든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게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요즘엔 옛날하고 국선이 달라요, 여러분. 옛날에는 뭐 국선 변호사가 해서 되게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로스쿨 때문에 국선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이제 국선에서 그 뭔가 포인트라 그랬나? 그게 점수 받는 게 있대. 그게 국선으로 들어가서 점수를 받아서 이제 검사로 가거나 판사로 가는 거래요. 그래서 요즘엔 국선이 정말 변호를 잘한대.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 그런 국선이 아니에요. 다들 뜻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잘하시는 분들인데 그걸 거부한 거예요. 앞만 봐도 아닌데 이거 지금 상황이. 얘는 지금 죄를 인정하고 빌어야 될 상황인데 죄 추측입니다. 근데 이걸 지금 자꾸 무죄 주장하니까 국선 변호사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 라고 해서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선이 들어온 거고, 이제 외부 변호사가 들어온 거지. 들어왔는데, 그럼 당연히 걔네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죠. 이건 무조건 변호사님의 잘못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억측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했던 고유정국 때랑 다른 문제인데, 억측 주장이 아니고요. 아니래잖아. 그리고 분명히 물어봤을 거야. 이러다가 이거 만약에 증거 나오면 니네 형량 더 세게 나온다. 더. 맞잖아. 거짓말한 거잖아. 농락한 거잖아. 재판 일부러 지연시켰잖아. 이러면 이거 너희 진짜 이거 못 빠져나온다 그러면 그래도 하겠냐? 너희 진짜 무죄 원칙할 거냐? 무죄로 갈 거냐? 그러면 무죄로 할 거면 이거를 겉만 보고 가자. 딥한 건 빼고 그냥 사건만 놓고 이걸 무죄 주장으로 가보자.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알겠지. 이게 뭐 제가 그 변호사님을 알 수 없지만 변호사분들도 변호하는 입장에서 분명히 얘기를 한대요. 자기가 판단할 수 없죠. 자기 의뢰인을 믿어야 돼요. 자기 의뢰인의 말이 무조건 맞는 거야. 근데 생각은 한대. 이거 누가 봐도 유죄인데 유죄를 깎아야 되는 게 재판의 어떻게 보면 코스인데 이걸 자꾸 무죄 주장을 하면 문제 있다 이거 분명히 말대로 하긴 할 건데 이거 했다가 뒷감당은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다. 무죄라고 주장했다가 진짜 이제 역풍 맞고 더 세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겠냐? 하겠다. 오케이 콜. 그럼 주장한 거 그대로 가자.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들만 갈게. 이 입장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맞다면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게 뭔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야. 쟤네들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은혜 조연수 입장. 그 최측근들이 얘기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쟤네 거짓말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일 없었어요. 그걸 그렇게 얘기해야지. 부동의합니다. 저희는 그때 뭐 밀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냥 뛰어내린 거예요. 못 구한 게 죄예요?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 이은혜는 그러겠지? 저는 구하려고 뭐 튜브도 찾고 위에 가서도 신고하고 그랬잖아요. 얘는 이 입장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것만 가고 가자는 얘기야. 이걸로 무죄 주정의를 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을만 보면. 그래서 그것만 놓고 얘기를 해보자는데 그걸 지금 재판부는 어이없어 하는 거고 검찰은 어이없어 하는 거고 그럼 그동안 수사한 건 뭔데? 그래서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긁어부스럼 만든 거고 내가 볼 때 변호사님들 난 개인적으로 불쌍한 게 걔네 말 듣고 했다가 지금 재판부가 그래 그럼 증거 우리 길 잡자 8월 9월 꽉 변호사 무조건 나와야 돼요. 꽉 그거 시간 다 날라간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이 사람 다른 거 변호 못해. 이거 나와서 이거 다 해야 돼. 8월 9월에 재판부도 하니까 검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골 때릴 상황이 온 거야 지금 변호사 입장에선. 자기들도 일을 해야 되는 지금 이거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죠? 이거 지금 선거 공판 하나 공판 하나 있는데 가야 되는데 안 돼요. 이거 오세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야. 이게 내 추측이야. 내가 이거 나중에 들은 건데 이은혜 조연수 변호사면 진짜 때려치고 싶을 거야. 와 이건 진짜 답 없는데? 이런 생각이니까. 만약에 재판이 더 연장된다? 중간에 포기하는 거지. 중간에 사임할 수 있어요. 못하겠다고. 이거 사임해버리면 다른 사람 해야 돼. 그럼 또 재판 또 연기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그런 정도로 가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증인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서 저도 뭐 그냥 들은 건데 확실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증인심 공판이 아니잖아요. 증인과 관련되어 있는 걸 이제 변호사하고 검찰 측하고 증거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서 윤회 조연수 안 나와도 된대요. 뭐 지들이 아프거나 나발이거나 뭐 알아서 하시고 그럼 변호사 있으면 되니까 이거 증거 자료 너 다 읽었잖아. 이거 왜 동의 안 하는데 뭐 이런 거니까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재판부는 판단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아마 자충수였던 것 같아요. 일은 커진 거고 일은 많아진 거고 그리고 이거 막상 들어보면은 자기들이 부동의했던 거에 대한 근거가 없거든. 그래서 아마 이은혜랑 조연수 점점 쉽지 않아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판에 대한 부분은 피고 측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니고요. 저도 좀 그렇게 잠깐 오해할 뻔했어요. 그게 아니었고 굉장히 빡세게 세게 강하게 가고 있다는 점 여기까지 전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다녀온 공판 2차까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요건 이제 뒷이야기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그 증거자료 조사에 제가 지금 다 참석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어요. 저도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일정들이 있고 저도 이제 준비하고 방송 찍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다 갈 수가 있는 상황이 제가 아니라서 제가 지금 사람을 구하고 있어요. 저희 팀원들도 다 갈 수가 없어서 사람도 구하고 있고
그러니까 재판마다 이제 좀 바꿔서 가서 해주실 수 있는 분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찾고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게, 네, 저도 최대한 내용을 잘 확보해서 증인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나올 때마다 방송할 건 아니고 다 정리해서 할 수 있게 저도 그렇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